안녕하세요. 굿스포츠의 JT입니다. 오늘은 보이스 오브 팬, 키움 히어로즈 팬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해주신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2년차 히어로즈 팬 이기철이라고 합니다. 히어로즈 팬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대표하게 돼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어로즈를 좋아하게 된 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전히 히어로즈라고 하면은 남다른 좀 가슴 뭉클함이 있는 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강호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유니폼 착용하시고 저희가 시그니처 같은 질문이 있어요. 첫 질문. 두 분은 어떻게 야구 팬이 되셨나요? 자, 우리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무조건 태어나면 부모님부터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어요. 근데 당시 신기한 거는 야구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TV에서도 중계를 거의 안 할 때거든요. 그쵸, 예전에는 야구를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끔 스포츠 뉴스나 이런 걸로 보다가 맞아요. 스포츠 뉴스로 소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000년 넘어가면서 그때 암흑기였잖아요. 네. 막 야구장에서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200명도 안 들어오고 이런 시즌이 맞아요.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야구장을 갈 생각도 전혀 없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야구장 좀 가보자라는 얘기를 들면서 그때 야구를 그때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때 딱 인상이 남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히어로즈 목동에 자주 갔었는데요. 네. 근데 목동에 자주 간 계기도 저희 그때 다녔던 회사가 그 히어로즈가 아시겠지만 메인 스폰서가 있고 뭐 골드, 그렇죠. 저희 회사 실버 스폰서였어요. 그래서 매달 한 15장 정도 초대권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권을 갖고 그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처음에는 야구를 보러 간다는 것보다는 가서 소리 지르고 술 먹자, 응원하면서 스트레스 풀자 이런 식 개념으로 많이 갔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히어로즈 야구가 그때 당시에 유명 스타 플레이어도 없었고 그때 4번 타자가 아마 제가 생각에 강기태 선수인가 그렇죠. 네. 그런 유명하지도 않은 선수들이 있으면서도 이 플레이들이 끈끈한 플레이들 보면서 히어로즈 계속 응원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렇게 정이 들었구나. 네, 그래서 많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TV에서 보이는 그리고 또 그 국민학교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국민학교 때 그 또래 친구들이 좋아했던 MBC 청룡 그리고 뭐 해태 타이거즈 막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야구를 좀 보다가 해태 타이거즈에 대한 좀 동경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집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광주가 연고지인 그렇죠. 해태 타이거즈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선동열이라든지 워낙 유명했잖아요. 뭐. 그 게임도 워낙에 우승 많이 네, 하고 많이 맞습니다. 이기고. 네. 그래서 또 과자도 줬어요. 우승을 맞아요. 하면 선물 세트. 네, 선물 세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때는 해태 타이거즈를 상당히 많이 응원을 하고 야구를 재밌게 보고 동네에서도 애들하고도 같이 야구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뭐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야구라는 종목이 저한테는 좀 잊혀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었었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2008년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따면서 한참 이제 붐이 일고 막 이러면서 야구에 대한 다시 또 새로운 또 감정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이제 연경혁 감독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감독을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감독이 됐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뭔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야구를 이제 그때 당시 넥센 그 히어로즈였죠. 우리 히어로즈 그때부터 야구를 보게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키움 히어로즈 팬이 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연경혁 감독님에 대한 그 뉴스를 접하고 좀 관심을 더 갖게. 원래는 야구를 좋아하셨다가 한동안은 안 봤지만 그렇게 되신 거고. 제 회사에서 티켓이 그때는 목동에 공짜 손님도 엄청 많았어요. 목동 야구장 5단지 쪽에 그리고 주변 상권에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야간 경기 해야 되고 하니까 소음 때문에 그런 것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런 데도 안 왔어요, 사람. 맞아요. 네, 목 텅 비어 있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네네. 진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팬들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이 프로야구 선수 중에 제일 먼저 좋아했던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저는 히어로즈 팬 전체 프로야구. 네, 처음으로 야구를 좋아했을 때 좋아했던 팬.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히어로즈 야구 보기 전에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양준혁 선수 좋아했습니다. 진짜 팬 많았죠. 네, 양준혁 선수. 막 그 다른 팀 옮기고 막 이랬었잖아요. 트레이드 그 선수협 때문에 트레이드 되고 그랬을 때도 좀 마음이 좀 안 좋긴 했었죠. 근데 야구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런다고 보다 이러고 말할 정도였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저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이제 혜태 타이거즈 팬으로 야구를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유명했던 이제 선동열 지금 현재 그 감독님 이제 그 과거의 선동열 선수 그리고 또 그때 같이 야구를 하시면서 한참 유명하셨던 분이 있어요. 오리궁뎅이. 김성환. 네, 김성환 감독님. 지금 저쪽 어딘가에서 뭐 식당을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그 두 분을 참 처음부터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어로즈를 이제 응원하게 됐잖아요. 네. 대부분 두 분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시기, 그렇죠. 저보다 일찍. 근데 히어로즈를 좋아하게 되면서 와 이제 양준혁 좋아하듯이 이 선수 진짜 좋다. 그래서 팬이 되게 만든 대부분 팀 좋아하기 전에 팬이 되면서 뭐 어떤 선수에 꽂혀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 진짜 좋다. 팬이 되는 경우는 정말 야구를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또 아닌 선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어떤 선수에게 꽂히셨어요? 저는 손승락 선수 좀 좋아했습니다. 손승락 선수 그 특유의 투구 폼이랑 뭐 이런 뭐 다이나믹한 투구 폼 남자아이가 좀 사투리 쓰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또 FA에서 롯데로 가면서도 그 팬들을 잊지 못하고 저희 보조 배터리 다 만들어서 시즌권자들한테 다 보내주는 그런 마음 그런 거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 허도한 선수. 허도한 선수 왜 좋아하게 됐냐면 저희 그 목동 앞에 3층 호프집이 있었는데 거기 친구가 사장이 허도한 선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야구 선수였던. 네, 야구했던 동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골리에서 엄청 자주 갔었는데 호도한 선수가 저희한테 사인볼이랑 이런 사인 배트 같은 걸 많이 준비했어요. 팬 서비스를 잘. 네, 엄청 잘했어요. 제가 지금도 히어로즈 선수들도 뭐 야구 실력보다는 팬들한테 잘하는 선수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답할 차례 맞죠? 저는 조금 학연, 지연이 좀 껴있는데 제가 영일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영일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영일이요? 네, 야구 명문입니다. 한 10년 후배인 박병호 선수가 영일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넥센 히어로즈를 좋아하게 됐던 계기는 영경혁 감독님 때문에 다시 야구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그 팀에 있는 박병호라는 선수가 초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선수가 성적이 또 좋잖아요. 좋게 나오고 시원시원하게 스윙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병호 선수가 제 메인 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히어로즈에서 꽃 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있던 팀에서는 좀 그래가지고 트레이드 마감 당일날 돼가지고 심수창 선수, 2대2 현금 장사되고 돈 좀 받아서 했는데 그때 아마 김시진 감독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러지만 영계열 감독이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런 텃밭은 김시진 감독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맞아. 현대 감독도 하셨고 히어로즈 감독도 하셨던 두 번을 이렇게 감독하시면서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트레이드돼서 딱 왔는데 워낙 좀 여러모로 주눅이 약간 들었을 때 박병호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안 바꾼다. 너 4번 타자니까 마음 놓고 해라.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껏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그냥 대단합니다. 히어로즈. 최고의 4번 타자였어요. 돈도 많이 벌어주고. 그랬구나. 맞아요. 돈도 많이 벌어주고. 미네소타 가면서. 미네소타도 100억 해주고 또 LG한테 오면서 또 10억 들고 오고. 뭐 최고네. 박병호 진짜.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팀에서는 난 박병호야. 박병호 좋고 우리 선수를 너무 좋아. 그런데 저 팀에 저 선수 있으면 참 저 선수 우리 팀에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 감독이나 단장의 느낌으로
저 선수만 오면 우리 팀이 잘할 것 같고 저 선수는 참 마음에 들어. 다른 팀이지만 그런 선수 있어요? 저는 살짝 욕심이 났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네. 두산의 김재호 선수. 김재호. 네, 조금 이제 어쨌거나 키움 입장에서는 이제 김하성 선수도 이제 메이저로 가고 하다 보니 계속 간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네, 내야에서도 좀 뭔가 주축이 돼서 이끌어줄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키움의 내야가 박병호 선수가 좀 든든히 버텨주면 좋겠지만 좀 나이도 있다 보니 이제 부상과 그리고 또 이제 출장이라는 기회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현역으로 같이 내야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좀 든든한 버팀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김재호 선수가 조금 욕심이 나긴 했었어요. 그렇죠. 서건창 선수도 조금씩 게임 출장에 그렇죠. 좀 줄어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야 리더를 맡아줄 네. 김재호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 네. 거의 대부분의 와 오신 손님들이 네. 약속이나 한 듯이 아 그래요? 김재호.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현재 넘버원 유격수는 김재호인 것 같아요. 팬들이 타팀 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팀에 데리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 탐나죠. 수비 잘하고 공격력도 좋고. 그렇죠? 또 선수. 저는 아까 형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영일초등학교에서 저희 사회인 야구를 같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영일초등학교에서 하는데 네. 그중에 그 출신에 작년에 LG 1픽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정용 선수라고. 저희가 데리고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네. 아버님도 잘 알고 저희 후원도 식사도 그래요? 하고 가끔 그러시는 분인데 저희가 히어로즈에 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작년에 히어로즈가 네. 그 픽이 몇 번째였어요? 이정용 선수 저희가 때? 제가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이정용 선수가 재작년 픽이었죠. 네, 재작년 그렇죠? 1번 재작년, 픽이었고 네, 저희가 1번 두 번째인가 뭐 있던 것 두 같아요. 번째 서울에서. 그래서 못 데리고 좀 아쉬움이 그때는 있었군요. LG가 다른 선수 데리고 간다는 네. 얘기가 맞아요. 많았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유격수인가 누구 데리고 간다고 네,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못 데리고 오고 그게 좀 아쉽게요. 실력으로 보면 저는 NC 다이노스의 그 자완 투수 지금 올해 구창모 선수. 구창모 선수 이제는 진짜 완전히 이제 뭐 네. KBO를 대표하는 자완 투수가 이제 양현종 됐으니까.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면은 거의 그렇죠. 자완 투수에는 2020년도에 완전히 대박이었어요. 네. 구창모 선수. 마지막에 부상만 아니었어도 부상 거의 조금 MVP 그렇죠. 아니었을까. 성격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보면 성격도 좋고 선수들한테 잘 배려도 또 하고. 저희 또 지인 또 아는 후배라서 팔이 안쪽을 항상 굽으니까 자 NC 우승에 구창모가 좀 큰 그렇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김재호, 구창모 네. 거의 뭐 그 팀의 가장 큰 주축 선수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좀 팀 얘기를 한번 좀 데리스 있게 들어가 볼게요. 2020년 키움 히어로즈는 어땠나요? 그 시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0년에 키움 히어로즈. 저희가 19년도에 거의 막 파죽지세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SK 3대 0으로 잡고 네. 두산 우승까지 할 줄 알았지만 물론 뭐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네. 그 기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무조건 우승이다. 우승이다. 한국 그 페널티 레이스도 1등, 한국 시리즈 우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손혁 감독님이 부임을 했고 변수가 딱 세 개가 생겼습니다. 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손혁 감독. 중간에 초보 감독이 네. 온 거. 그게 세 번째 변수였고 두 번째 변수가 그 타점 왕이었던 센즈 선수가 일본으로 가면서 그렇죠. 외국인의 네. 공백.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연기된 거.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준비를 다 부분만 했고 없었다면 했었는데. 저희는 우승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요 앞에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저희 팀을 삐끗나게 했더라. 손혁 감독이 옴으로써 이 초보 감독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꼈고 외국인 타자 처음에 그 모터 선수의 그 솔직히 몇 경기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모터 달고 날 줄 또 그 알았는데. 러셀 선수가 왔을 때만 해도 맞아. 기대 메이저리그. 완전히 그 처음에 그 사진 나왔을 때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두산전에서 딱 김태형 감독 몰라봤다고 네. 고의사고 시킨 다음에 안타 딱 적셨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는 대박이다. 러셀. 이건 우리는 진짜 외국인 잘 뽑았다. 김하성 다른 포지션을 보냈으니까. 네, 그리고 막 혜성 선수 외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그 야구는 몰라요. 네.
그 세 가지를 제대로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팀이 그 우승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런 변수가 생길지는 정말 몰랐던 그쵸. 변수고 두 가지는 좀 예상을 어느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경우 그쵸. 수가 됐었던 그건데 그게 2020년도 제일 아쉬웠던. 네. 그 히어로즈는 그러면 작년 시즌 5위를 했거든요. 페넌트 레이스에서. 네. 그래가지고 와일드 카드에서 LG하고 LG 는 해가지고 연장전에서. 끝내기로 줬죠. 연장전에서. 네. 좀 어떠셨어요? 그게 제가 최근에 몰랐는데 작년에 80승한 팀이 세 팀이 있어요. 아, NC 그리고 LG, 키움. 또 두산이랑 KT는 80승도 못하고 네. KT가 80승했나요? 그렇죠. 나머지 두 팀은 그 80승도 못하고 그 무승부 이런 거 승률 때문에 올라간 거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초보 감독의 그 잘못된 판단 하나가 한 경기, 두 경기를 이렇게 졌던 경기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 가면 그 앞에서의 한 경기, 두 경기가 결국 모든 걸 정할 맞습니다.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게 항상 신기했던 게 히어로즈가 항상 그랬어요. 마지막 날 그 하나의 바티스타 선수가 그렇게 완투를 할 줄은 몰라요. 그때 1대0으로 져서 원래 이겼으면 2등 하는 거를 3등, 4등으로 밀려서 또 간만에 준플에서 져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 마지막에 뒷심이 없어버리더라고요. 아쉬웠죠. 너무 근데 아쉬웠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키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보다 모든 팀 팬들이 그때 그 경기만 이겼어도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내지는 LG도 비슷한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할 거예요. 다들 팬들은. 그렇죠. 마지막 경기 LG도 이겼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키움을 만나가지고 힘들게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 진짜 들었습니다. 힘든 경기죠. 네. 그 경기 그죠? 그때 거의 이겼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경기 한다고 생각했었죠. 현장에 있었고 네. 꼭 얘기를 하다 보면 그쵸, LG가 네. 나와요. 이상해. 모든 팀 팬분들이 LG 얘기가 한 번씩 나와. 어떤 경기? 2020년도 어떠셨어요? 히어로즈. 뭐 당연지사 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어쨌거나 팬들도 같이 함께 야구를 뭐 즐기고 그렇죠. 선수들을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 좀 기를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팬들도 다 그렇게 타팀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키움은 아무래도 팬들도 많지 않고 또 숫자가 다른 구단에 비해서 또 팬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래도 응집력은 있거든요. 키움 그렇죠. 팬들이. 네. 그래서 야구장에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응원하는 팬들이 고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늘었죠, 분들의 진짜. 예, 기를 좀 받고 선수들이 좀 열심히 예, 좀 예. 해줬으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못해줬던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구단의 어떤 내부적인 좀 이슈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손혁 감독에 대해서도 물론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야구 게임을 뭐 현실적인 사실은 말아먹은 게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어느 정도의 감수를 할 수 있는 초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뭐 명장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 때로는 그런 뭐 야구라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 뭐 컴퓨터 게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고 변수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누구나 부분이 실수를 하니까.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딱 그 부분만을 콕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손혁 감독이 받았었을 어떤 그런 구단에서의 중압감, 프레스가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자기만의 색상을 가지고 야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펼쳐보지를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참 2020년도에는 좀 아쉬운 부분은 남는 것 같아요. 5위를 했어요. 네. 5위를 하셔도 이렇게 아쉬운데 다른 팀 팬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기대가 워낙 컸기 워낙 때문에 컸죠. 기대하고 저희는 무조건 우승이라고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적이 이렇게 뭐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치고 올라가던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때 팬분들이 이제 그때쯤 이제 꽉 채우고 어떻게 보면 구단의 그 팬들이 가장 이제 새로운 팬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이 정도 팬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구역이 더 늘어났어. 네. 근데 이게 꾸준히 유지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이 팬이 늘었구나.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제일 좋은 건 성적이거든요. 근데 그럴 시기가 딱 되는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고 네. 보셨겠지만 예전에 목동야구장에서 처음 그때 당시 우리 히어로즈죠. 우리 히어로즈가 처음에 팀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아나 그런 인기 구단들이 왔을 때는 응원 단석 요만큼만 히어로즈였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가서 핑크색 우리 막대풍선 그 핑크색은 히어로즈의 그거예요. 네. 그 아이덴티티인데 그때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목동야구장에 그쪽으로 가서 타팀 팬들이 못 앉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팬이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진짜 히어로즈가 성적이 더 좋으면 고척돔도 이제 채울 수 있겠구나 했는데 하필 성적 더 좋았을 때 그거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지금 이 부분은 KTUG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성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한참 막 팬들을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던 게 한국 프로야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2020년에 히어로즈를 한번 되돌아봤는데 2021년에 키움 히어로즈 어떨 것 같은지 예상을 한번 좀 제가 해주시죠. 10몇 년 동안 이렇게 히어로즈 응원하면서 한 번도 내년에는 5위 할 거야, 6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내년엔 우승할 거야. 내년엔 뭐 2등은 할 거야. 3등은 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못 할 것 같은. 아, 그럼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기존에 그 김하성 선수 해외 진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유격수로 주전 유격수였고 홈런도 꾸준하게 쳐줬고 그리고 도루도 많이 했었고 타점도 많이 내줬고 물론 뭐 결정적일 때 그 어이없는 스윙으로 또 그렇게 스윙하니까 네. 홈런 많이 쳤죠. 파울플라이로 뭐 이렇게 많이 죽긴 네. 했지만 그래도 그 선수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나 앞 타자에서 승부를 걸려고 맞아요. 하는 그런 게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김하성 선수가 저희 전력에서 거의 뭐 50은 안 되더라도 한 25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이게 메이저리그 가면서 그 공백이 생겼고 또 외국인 타자 뭐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가 났지만 좀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외야수에서 공백이 좀 있는데 차라리 외야 용병을 뽑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감독 새로운 감독 초보 감독의 또 한계가 또 적응을 해야 될 시기가 또 네. 줘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만약 지금 제일 중요한 가을 야구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볼 때 박병호 선수의 부활이 아닐까. 아, 작년 좀 부진했으니까. 네, 박병호 선수가 최소 40홈런 이상만 쳐준다면 뭐 최소요. 네네 최소. 한 박병호 50개 정도 그렇죠. 기본 깔고 50개 가야죠. 치니까. 그다음에 한 40개 정도 부럽습니다. 쳐준다면 놀면서 40개 쳐도 120타점 정도 해준다면 저희가 야. 1등은 못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건 한 충분히 갈 수 4, 있는. 5등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한 7위 정도. 네. 어떻게 2021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2021년. 그러니까 물음표가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다른 해는 그래도 이 정도는 예측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었는데 계산이 됐는데. 그죠? 네, 이번에는 우리 기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2021년은 정말 안개 속이다라는 답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좀 더 걸어보자면 정말 젊은 팀입니다. 히어로즈는 타 9개 구단보다는 상당히 젊은 선수들로 추천이 젊은 돼요. 선수가 빨리 네. 1군 무대를 밟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동기부여만 좀 주변에서 이렇게 잘 해준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폭발해버리는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올해도 가을 야구는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기대감은 작년에 조금 나아졌던 이제 안우진 선수라든지 투수진에서의 어떤 선발 투수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뭐 이제 1픽으로 온 장지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잘 버텨준다면은 서포트가 된다면 올해도 그래도 다른 팀보다는 가을 야구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하성 선수의 공백이 정말 클 거예요. 그 김하성 선수의 공백을 이제
다른 타자 선수들이나 얼마만큼 메꿔주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는 물음표를 좀 지어버리고 싶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좀 뭐라고 그럴까요? 현대 요즘 야구에 네.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적응하고 잘 맞는다는 건데 그 김하선 선수 그다음에 이제 박병호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 홈런 개수 이미 김하선 선수가 나갈 거라는 거는 예전부터 준비가 됐던 얘기일 거예요.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구를 다른 스타일의 야구 이제 한 방의 야구가 아니라 더 많이 출루해요. 더 많이 뛰는 야구를 하려고 저는 이용규 선수를 데려왔다고 봐요. 외야에 이용규 선수가 왔고 임병욱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갔고 그 자리를 이제 이용규 선수가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이정우가 있고 이제 서건창도 빠른 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큰 거보다는 이제 아기자기한 공격 야구가 나올 것 같고 어떠세요? 작년 그러니까 19년 픽 선수 2020년도 픽한 신인 선수들 중에 박주홍 선수가 있고요. 저는 박주홍 선수를 실제로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야구하는 걸 보고 아직 히어로즈에서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왔는데 저는 제2의 박병호라고 보거든요. 그런 선수가 뒤에 딱 대기하고 있고 말씀하신 장재영, 그다음에 내야의 김희집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인들이 빨리빨리 올라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승호에다가 좀 젊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기용하느냐, 어떻게 이들이 크냐에 따라서 저는 좀 성적이 올라가느냐 아니냐도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네.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막 너무 그 이겼던 게 기억에 났거나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지나?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거. 팬들은 기억이 나시잖아요. 근데 저희 뭐 다른 팀 팬들이나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억이 없어요. 근데 들으면 기억나는 게임들이 꼭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팀의 팬으로서, 키움의 팬으로서 와, 이 게임 진짜 잊힐 수가 없다. 딱 기억이 나시는 게임이 있는 얼굴이에요, 지금. 지금도 생각하면 네. 뭉클해요. 그날의 기억이 얼굴이 너무... 벌써 얼굴 빨개 달아올랐어. 뭐 어떤 게임이에요? 18년도였죠. 그 18년도? 네, 18년도 SK랑 네. 인천 문학에서 5차전. 준 플레이오프 5차전이었죠. 그날 마지막 경기였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날. 하필이면. 그렇죠.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경기는 엎치락 뒤치락 처음에는 이제 지고 있다가 이기고 있다가 뭐 역전되고 이러면서 또 분위기는 이제 넘어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참 재밌게 그래도 게임 했었는데 좀 더 갔으면 좋으련만 했는데 그때 딱 병호였어요. 박병호 선수가 딱 나와서 유니폼의 주인공. 네, 맞습니다. 제가 그날 응원단석 5번째 줄인가에 이제 서가지고 너무 춥다 보니까 서서 응원을 하는데 그냥 주문처럼 막 벌벌벌 떨면서 외우게 되는 거예요. 결자이지다. 네가 풀어야 된다. 이 게임을 다른 애한테 중압감을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4번 타자인 네가 해결해라. 그렇죠. 4번 타자인 너밖에 풀 수밖에 없다. 근데 그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랐어요. 그 동시에 딱 맞는 순간에 공 날아가는 거 모든 사람들이 와 할 때 정말 펑펑 그렇게 돼요. 창피한데 나이 그렇게 40 돼요. 넘어서 그렇게 돼요, 진짜. 네. 저는 그래서 그날 경기가 드디어 이름값을 하는구나. 역시 스타는 큰 경기에서 그렇지. 그냥 한 방으로 베이징 올림픽 때 이승엽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그냥 네, 1번하고 준결승과 결승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냈잖아요. 그게 4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 뒷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싶어요. 저는 딱 그날 9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저는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애증 관계인 LG 트윈스와 또 LG가 소환돼요. 2013년일 거예요. 2013년 2013년이면 LG가 11년 만인가에 포스트시즌 진출하네요. 7호 대첩이라고 7월 5일 날 네. 그때
3스틸 해서 유재진 선수가 3루에 있다 홈스틸 들어오고 네, 무슨 얘기입니까? 2루에서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알짝알짝 대고 있다가 봉준군 2루 딱 던져서 그때 다 도루하고 3루 들어와서 그게 아마 영균혁 감독님 때였죠. 네. 그게 아마 그 스프링 캠프 때 맞췄던 네, 작전이라고 했던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작전은 저는 잘 모르는데 영균혁 감독이 그 사인을 냈을 때 그 주자들이 설마 진짜 지금 이걸 내? 이거 해요? 막 이런 느낌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봉준근 선수가 그 잘했던 게 타자가 그때 오윤 선수였나? 계속 커트 해는 보니까 승부를 하기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쵸. 타자랑. 그러니까 2루에서 강정호 선수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죽어야겠다 싶어서 던졌는데 그게 송구가 좀 높아지고 홈에 유재신 선수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보니 그때가 거의 한 11대 9가로 아마 난타전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끝나고 신나서 가고 있고 LG 팬들이 가면서 저희한테 비싼 야구장 다시 나나 2만 뭐 이러면서 다시 나나 목동 비싸기만 하고 목요일이면 25,000원이었거든. 그때 목요일 토요일 주말은 25,000원이었어 응원단체. 이런 비싼 거지 같은 야구 다시 나와. 이런 경기 보러 왔냐 이러면서 막 뒤에서 욕하고 왔다. 그 경기는 정말로 회자가 될 수 있는 경기.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설이 그때 누구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설하셨던 분도 말씀하신 게 이거는 스프링 캠프에서 작전을 한 번씩 맞춰보는데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쵸. 근데 그 작전을 지금 걸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확 또 넘어가잖아요. 성공했던 경기죠. 그 경기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런 데니까요. 이게 기억이 없는데 말씀을 해주면 나 그 경기 봤어.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기는 제가 우울할 때마다 봐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볼 때마다 재밌고 볼 때마다 느낌이 새로워. 마치 영화 본 것처럼 그죠? 인생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계속 우울할 때마다 그때 그 경기 한번 돌려보자. 자 밖에 또 PD가 LG 팬. 그만 얘기해야 되나? 이게 편집 없이 나가야 되는데. 카타는 안 돼. LG 팬들이 저 죽이러 오면 앞에 다른 팀 팬분들은 더 하고 있어요. 네? 이 다음 녹화가 LG 팬. 풀고 하나씩 풀고 근데 가셔야 돼요. LG는 그분들도. 할 얘기가 많을 거 두산한테도 그렇게 당했고 저희한테 이상하게 LG는 라이벌 팀이 많은 것 같아요. 라이벌이요? 네. 얼마 전에 해폭탄급 뉴스 SK 와이번스가 SSG로 매각이 됐어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딱 바로 내일 이마트 주가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정말 동학개미로 지금 천전 중이십니까? 천전 중이라서 다행히 이마트는 없어서 그랬는데 이거 주가에 물량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지만 좀 그 다음 아셨던 게 왜 우리는 아니고 이장석이 면회가 안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진작에 좀 우리는 저희 그쪽 도움이 아시겠지만 아버지 아시겠지만 지하가 너무 횡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상가가 다 좀 이게 좀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밑에 상품을 좀 그렇구나. 샵 같은 걸 만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저희가 카카오 이나 이런 거 라인 쪽에서 이런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단이 인수가 돼서 근데 신세계가 지금 뭐 저쪽 문학 쪽 그 인천에다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스타필리스. 저희가 좀 아쉬웠죠. 그리고 저희도 대기업에서 후원 받으면서 편하게 야구 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키움이 언제 계약 끝낼지 모르겠고 뭐 이런 넥센에서 키움 넘어올 때도 좀 안절부절했었거든요. 이거 계약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구단이 존폐 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메인 스폰서가 없어버리면은 이게 구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너 리스크가 워낙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스폰서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근데 저희가 그게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팬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근데 팬들은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좀 신세계가 키움을 좀 다시 한번 히어로즈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냥 부러웠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철 씨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이라는 왜 우리를 오히려 더 부각이 됐던 성장 게 가능성, 당시에 히어로즈하고 두산에 잠깐 두산, 네. 근데 의외의 변수였던 SK가 갑작스럽게 신세계 쪽에서 인수를 해? 되게 의외였어요. 정말 의외였고, 저희는 오히려 두산이 이제 작년에 좀 안 좋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더군다나 작년에 FA로 선수들을 뭐 몇몇 그렇죠. 좋은 선수들을 잃고 했기 때문에 또 지주사 쪽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두산이 어떤 그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신세계 쪽에서 SK를 그렇게 인수했다는 게 깜짝 놀랐고 오히려 키움 쪽이 좀 더 메리트를 느끼지 않았었을까라는 서울팀. 아쉬움이 서울팀 연고지이고 또 동구장사. 동구장로 사용하고 선수. 선수층이 다른 팀보다는 그래도 젊고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 가능성도 훨씬 높은 팀인데 또 불구하고 뭐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참 무시할 수 없는 게 좀 아마 그분이 올해인가 내년에 이제 곧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나올 때 되는 것 연애를 같은데 한번 갔어야 되는데 연애를 못 가서 코로나 때문에 연애를 못 가고 걱정이네. 잘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걸렸겠죠. 네. 그러니까 뭐 SK라는 구단을 인수를 한 것 같고 뭐 다음에라도 좀 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기업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야구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우리 구단도 이제는 소위 말하는 그지 구단이 아닌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돈이 없다 보니까 뭐 히어로즈로 갔다가 서울 히어로즈로 갔다가 우리 히어로즈로 갔다가 키움으로 갔다가 넥센으로 갔다가 키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노이로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팬들은 그런 열망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키움 팬들 같은 경우는 큰 대기업이 인수를 해서 차라리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 구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져서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어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구단과 선수들한테 진짜 팬으로서 열성 팬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세요? 저는 아까 전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팬을 잊은 구단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잊은 그렇죠. 그것처럼. 그게 왜냐면 팬을 잊은 프로구단은 존재의 가치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도 뭐 선수 트레이드, 김상수 선수도 이렇게 보냈지만 트레이드 하나를 하거나 구단 운영 하나를 할 때 팀을 보다는 팬 먼저를 생각해서 예를 들면 김상수 선수 예를 들면 팀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생각해서 그렇죠. 이렇게 팬들을 저버리는 FA가 되는 그런 하진 않았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 더 팬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선수들도 아까 저희 팀은 뭐 물론 잘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팬들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인도 먼저 해주고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는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먼저 인사 한번 하면 조승우가 나한테 인사해서 그럼 팬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순간 팬이 되는 그게 거예요. 덕질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잘했던 선수가 지금 군대 간 임병욱 선수가 그래요? 예전에 보니까 사진 많이 찍으시고 네, 저는 내 동생 그러시더라고요. 내 동생 라인이 몇 명이 있습니다. 누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맞아요. 먼저 그런 게 참 팬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그게 거거든요. 하루에 한 명씩 하고만 인사를 해도 계속 그렇죠. 이 선수 팬이 쌓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병욱 선수가 재작년에 뭐 부상이 있고 잘 못했어도 팬은 탁 임병욱 선수만 기다리고 있고 그랬던 게 있었죠. 그래서 올해 키움 히어로즈에다가는 좀 발이 없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적으로라는 부분보다는 내적으로라도 좀 물론 이제 구단 운영을 하면서 잡음이 안 생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생겨왔던 잡음들이 너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사건들이 많다 보니 좀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없었으면이라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선수들한테는 구단 자체가 너무 어린 선수들 위주에 좀 주축이 되어 있어서 주눅들지 말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올해도 그냥 팬들 믿고 팬들 믿고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있습니다 항상.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에게 키움 히어로즈라. 인생의 마지막 야구팀? 오, 그 정도예요?
더 이상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줄 수 있는 정은 다 히어로즈한테 주겠다. 정말로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고요. 주변에 저랑 같이 야구 보시는 지인분들이나 저희 팬카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에 대한 부분들도 아실 거고, 앞으로도 저는 그 정도의 열정을 쏟을 자신도 있고, 쏟을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 그거만큼 꼭 우승을 했으면 바라는 게 제일 크죠. 이게 좀 식상한 얘기인데요. 네. 아니 뭐 식상한 게 히어로즈는 정석이죠. 가족입니다. 이게 왜 가족이냐면 이 가족들 부모님이나 뭐 형제 싸움을 하고 뭐 안 좋은 소리를 했어도 안 볼 건 아니잖아요. 다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히어로즈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가끔 마음의 상처도 주고 또 싫은 행동도 하지만 버릴 수 없는 그렇죠. 가족 가족은 같은. 네. 뭐 잘못을 해도 다 또 안아주고 그렇죠. 용서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 딴 사람이 욕하는 거 싫어해요. 내 새끼는 내가 깐다. 네, 다른 팀이 내 저희 새끼는 나만 깐다. 그렇죠. 욕하지 마.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만 해야지 왜 니네가 왜 니들이 까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애증의 관계죠. 원래 팬분들은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덕분에 좀 재밌는 시간 갔던 것 같아요. 히어로즈에서 저도 몰랐던 부분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얘기들 자주 좀 나와주셔서 히어로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더 많은 팬들이 있거든요. 저희 더 뭐 말고도. 추천해 주시면은 그- 계속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고 바톤 터치 하듯이 네. 두 분이 또 나오셔도 되고 또 한 분씩 한 번씩 뭐 바꿔라도 되고 또 저희랑 생각 다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커뮤니티 있으시죠? 밴드에 보면은 키움 히어로즈 팬밴드라고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한 7,000명 정도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쉬고 계시는 회원분들도 또 많이 시즌이 계세요. 돼야 또 네. 활동들 하시니까 막 이제 네. 어디선가 막 전국에서 막 네, 쭉쭉쭉 네. 나오시는데 밴드에 보시면은 키움 히어로즈 팬밴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운영자가 활성화 힘들어서 못하겠다 되고. 할 정도까지 네. 팬들이 늘어나서 저도 몇 년 전에는 운영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운영진에서 이제 일반 회원으로 이제 서포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회원 수가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은 야구장에서도 같이 당관도 하면서 당관이 맛있죠. 네. 네. 뭐 같이 그렇죠. 응원하고 지방 원정도 같이 버스 빌려서 같이 그렇죠. 좀 그냥 편하게 지방 내려갈 원정 수 가고. 있는 혹시 야구 관심 있으신 분들 아 이거 말씀하세요. 제로온 히어로즈 영일초등학교에서 토요일 9시. 팀원 아직은 몇 못합니다. 팀원 코로나 몇 플레이 분이세요? 저희가 지금 한 17명 정도 되고요. 한 일어납니다. 서너 명만 더 들어가면 편하게 이제 팀이 운영되겠는데요. 네, 뭐 지금 당장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목동에 있을 때 히어로즈 유광잠바나 입고 비시즌 중에 뭐 이건 식당이나 호프집을 가면 꼭 다른 누군가가 와서 계산을 해주시거나 맥주를 쏘시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도 히어로즈 팬인데 히어로즈 팬이 너무 없었다, 너무 없다. 반가워서 네, 반가워서 보셨구나. 사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혹시나. 야구 팬은 또 이런 네, 맛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나중에라도 제가 그 받은 만큼 다른 분한테 베풀 테니까 술집에서 오. 만나면 말씀해 주시면 맥주 한 잔 정도는 사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야구 팬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다른 팀 팬한테는 그럼 절대 없어요. 특히 LG는 짤 없습니다. 아 이거 훈훈할 뻔하다가 밖에 또 PD 한번 또 울고 있고. 자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서 고맙고요. 저 좀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저도 뭐 야구 팬이니까 어떤 특정 구단을 또 응원하고 좋아하는 팬이니까 팬들은 기왕이면 눈물을 흘릴 거 우승하면서 그냥 펑펑 울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자, 두 분도 하루빨리 이제 그런 때가 다가오기를. 네. 올해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올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아울러서 이제 전체 프로야구도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하면서 자주 저도 좀 뵙고 인사하고 네. 또 키움 경기 있을 때 저도 한번 좀 나중에 가서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술을 못 마셔요. 제가 술을 못 때 맛있는 밥 먹으면서 네. 야구 얘기는. 야구 얘기를 그냥 네. 밤새도록 뭐 끊이지를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만드신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스 오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